스포츠 활동을 즐기기 좋은 계절 봄. 스포츠가 삶의 일부인 운동선수들은 물론 일반인들도 건강을 지키는 수단이자 취미로서 다양한 신체 활동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포츠 인구가 늘어날수록 여러 부위에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 역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몸이 풀리면 또 괜찮아졌다가 그럼 다시 또 다음날 회복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계속 쌓이면은 결국에는 큰 부상은 오더라고요. 팔꿈치가 아파가지고 도저히 이제 못 칠 때, 그럴 때는 운동 자체를 못 하니까 깝깝하기도 하고 주말이 되어 쉬어도 쉬은 것 같지도 않고 땀을 못 흘리니까. 약물을 경계해야 하는 운동 선수들에겐 한방 치료가 선택지 중 하나인데요. 도핑에 이제 자유로우면서도 환자 이제 좀 회복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보약 성분의 그런 약침을 넣어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먹는 보약이라든지 이제 넣어주는 보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한방의 제일 강점이니까 컨디션 회복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이제 장점을 보일 수 있죠. 부상으로 무너진 신체 균형을 제때 바로잡아주지 않으면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을지 모릅니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컨디션을 끌어올려주는 확실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한의사 이명권 원장과 함께 스포츠 활동을 돕는 맞춤형 한방 치료에 대해 알아봅니다. 수영은 어깨와 팔 힘을 많이 사용하는 운동입니다. 물에 떠 있는 동안 팔을 쉼없이 움직여야 해 어깨 통증이 발생하기 쉽죠. 노련한 수영 선수도 부상을 피해가긴 어렵습니다. 제가 100m 저령을 하는 첫 번째 25m 마지막 팔을 당기다가 이쪽 어깨가 완전 툭 빠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시합 중이라서 어쩔 수 없이 팔을 이쪽으로 넘겨서 팔을 찝으면서 그 힘에 어깨가 다시 들어가고 이렇게 턴을 하면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시합은 끝내긴 끝냈는데 끝나고 물 밖에 나오는데 어깨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호주에서 유학 중인 김윤희 선수의 주 종목은 저병 100m입니다. 어깨를 특히 많이 쓰는 영법인데요. 여러 수영대회에서 메달을 거머쥘 만큼 수준급의 선수였지만 작년 11월에 어깨 부상을 입은 후로는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느껴져 훈련을 제대로 소화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이 앞쪽이랑 위쪽 와순이 아예 파열되었고 다행인 건 뒤쪽은 아직 파열이 안 돼서 아직 아예 바로 수술해야 되는 건 아니라서 그렇고 또 계속 어깨를 쓰다 보니까 계속 상처가 나서 염증이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계속 이게 덧나가지고 조금 피도 고여있고 하다고 하더라고요. 수술을 받으면 재활 기간이 길고 컨디션이 얼마나 회복될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여러 방면에서 위험 부담이 컸죠. 통증을 빨리 해결하되 회복 기간도 짧은 치료법이 절실했습니다. 수술을 하면 재활 기간이 1년이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제 수영 선수는 또 선수 수명이 짧기 때문에 그 몇 년 안 남은 기간에서 1년을 조금 재활에 허비한다는 건 조금 또 조금 부담도 되고 또 수술을 하면 약물도 해야 되는데 또 도핑 걸릴까 봐 또 약물 치료도 조금 못 하게 돼서 고민 끝에 향한 곳은 한의원이었습니다. 한방 치료를 통해 통증 해결에 나선 건데요. 다행히 시간이 흐를수록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느낌이 어느 쪽으로 주로 와요? 여기. 앞쪽으로? 네. 다시 쭉 이렇게 내렸을 때 오고 네. 제가 밀을 테니까 위쪽으로 저항해 보세요. 시작. 이럴 때는 아파요. 네. 견갑 하근이 붙어 있는 힘줄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앞쪽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인대가 또 붙어 있는데 그쪽에 수동적으로 움직였을 때에도 저항감이 있고 그 다음에 그쪽에 압박 검사를 했을 때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조금 계속 보강을 좀 해주면 와순에서 이제 찢어진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상쇄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부상 부위인 관절 와순은 어깨 관절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연골입니다. 주로 팔을 머리 위로 휘두르는 동작을 반복할 때 손상됩니다.
대부분의 어깨 관절은 이제 회전근개 손상이라든지 힘줄이나 인대 손상이 제일 많은 부분이긴 하고요. 그다음에 오십견 이런 부분들도 오긴 하는데 지금처럼 뭐 탈골이 돼서 온다든지 관절과 순이 이제 찢어져서 오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어떤 한계를 좀 넘어서서 이제 쓰는 친구들한테 많이 온다고 볼 수가 있죠. 다치기 전으로 완벽하게 돌아갈 순 없지만 한약재의 유효 성분을 정제해 환부에 주입하는 약침 치료로 관절을 잡고 있는 인대와 힘줄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깨의 회전 운동이 좀 더 원활해졌죠. 그러니까 회전근개라고 하는 불리는 4개의 힘줄이 있는데 그쪽을 일단 먼저 보강을 했고, 그리고 쇄골하고 날개뼈하고 또 관절이 되고 있는 이제 견쇄관절이 있는데 그쪽도 같이 보강을 해서 인대랑 힘줄들을 이제 다 같이 보강하는 치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운동 후 근육에 쌓인 피로물질이 빨리 사라지도록 도와주는 한약을 꾸준히 복용했습니다. 이제 그때보다는 그 전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고 도달했는데 숨 찰 때까지 했다고 하면 이제는 조금 어깨가 조금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조금 다시 내려오는 식으로. 슬프다. 폐활량은 되는데.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정도 한계 딱 치고 내려오면 네. 통증을 느껴요? 네. 근데 주로 조금 통증이라기보다는 이제는 조금 불편 정도 예. 통증보다는. 네.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치료를 받은 결과 지난 3월에 있었던 국가대표 선발전에서는 기록이 향상됐습니다. 제 기록보다 한 4초 정도 늘렸거든요. 4초, 수영에서 4초면 엄청 큰 거란 말이에요. 거의 10m, 7m 정도가 차이 나기 때문에. 근데 어제 뛰었던 국가대표 선발전에서는 제 기록에서 한 1초 정도 조금 느리지만 그래도 거의 1초는 그래도 조금 줄일 수 있는 기록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만족한 시합이었어요. 호주에서 개최된 대회 18세 이하 결승전에서는 1위를 기록했습니다. 몸 상태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증거인데요.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진 덕분에 더 좋은 기록을 향해 나아가게 됐습니다. 코치님도 제가 호주에서 돌아올 때면 시합을 뛰면 안 된 상태에서 뛰었기 때문에 더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제가 한국에서 돌아오니까 어깨 상태가 더 좋아져서 와가지고 근데 무슨 치료했냐고 계속 물어보고 친구들도 아무래도 호주에서도 친구들이 운동선수기 때문에 다 부상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어디 갔냐면서 자기도 한국 가면 치료받게 해줄 수 있냐면서 제게 그랬어요. 일단 제 선수 생활을 조금 더 늘려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찾은 것 같아요. 저한테 맞는 치료 방법을 찾은 것 같아요. 앞으로 펼쳐질 눈부신 활약을 기대해 봅니다. 침과 한약이 결합된 약침은 한약재에서 추출한 약물이 소화기관에 통하지 않고 피부 조직에 직접 흡수됩니다. 현재 상태에 맞는 한약재를 선택하면 그만큼 빠른 효과를 볼 수 있죠. 한방적인 약침을 고려한다고 했을 때에는 회복력에 이제 중점을 두고 치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복력이라는 것은 결국은 뭉친 거를 풀어주고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켜주고 쌓인 피로가 된 이물질들을 빨리 제거해주는 이 3가지 특징에 맞는 약침을 병소에 자극을 해서 혹은 주입을 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먹는 보약 혹은 먹는 한약을 병소에 직접 넣어준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매일 고강도의 훈련을 소화하는 운동선수들에겐 가장 부담이 적은 치료법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또다시 그런 게임에 임해야 되고 시합을 해야 되고 경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빠른 회복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그런 빠른 회복을 위한 치료가 들어갈 때 도핑이라든지 이제 금지 약물 이런 부분들에 벗어난 치료를 또 해야 되고, 또 세 번째는 이게 단기적으로 진통제로 회복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이제 선수 생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튼튼하게 해주는 치료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치료가 들어가야 된다는 점.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다음 경기 때 영향을 주는 치료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점. 이런 게 이제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야구는 투수 노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야구 경기에서 투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란 뜻인데요. 빠르고 정확하게 공을 던져야 하는 투수들의 주요 부상 부위에는 팔꿈치가 있습니다. 10여 년간 부산의 프로야구단 선수로 활약한 이정민 씨의 포지션은 투수였습니다. 빠른 구속을 자랑하는 선수였죠. 하지만 부상 앞에서는 작아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통증도 늘 달고 살아야 했습니다. 통증의 강도의 차이일 뿐이지 없다고는 솔직히 하면 말이 안 되는 거고, 이제 공 던지기 전에 뭐 어느 정도 좀 통증이 있다고 하면 몸이 풀리면은 또 괜찮아졌다가 그럼 다시 또 다음 날 회복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계속 쌓이면은 결국에는 큰 부상은 오더라고요. 투수들은 특히 팔꿈치 부상이 잦습니다. 공을 빠른 속도로 반복해 던지다 보면 팔꿈치 인대가 자극을 받기 때문이죠. 이정민 씨는 2013년에 팔꿈치 뼈 조각 제거 수술을 받고 재활차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그 이후로 허리와 어깨 등 다른 부위에 문제가 있을 때도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죠. 결과는 늘 만족스러웠습니다. 양방도 있을 거고 한방, 저는 뭐 웬만하면 뭐 괜찮다는 다 다녀봤기 때문에 어떻게든 언제부터 했다는 걸 모르겠습니다. 근데 야구를 시작하면서부터는 병원은 내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습니다. 거의 성인이 되고 한방 치면서 이제 봉침이라는 걸 좀 알게 되면서 이제 그쪽으로 좀 제가 좀 많이 치우쳤었고 그게 또 저랑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트풍 보면은 근육통 쪽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그 봉침 같은 경우는 금방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좀 제가 치료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은 후 이정민 씨는 본격적인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은퇴 후에는 야구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사회인 야구단에서 활약하고 있죠. 12이닝 중에서 제가 한 9이닝 던지고 있으니까 거의 다 던졌다고. 혹사시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응? 한의원에 다닌 지도 어느덧 10년째입니다. 여전히 공을 다루기 때문에 부상은 소리 소문 없이 닥칠 수 있습니다. 꾸준히 상태를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현역 시절이었으면은 이런 식으로 피로가 누적이 될 때까지 두진 않았을 것 같고 지금 보니까 안 쓰던 근육을 조금 피치로 올려서 하다 보니까 좀 피로가 많이 누적된 상태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누적된 피로가 좀 빨리 없어질 수 있도록 하는 관리 치료가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약침 치료를 진행합니다. 이제 견갑 하근 쪽에 힘줄이 제일 많이 지금 피로가 누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견갑 하근 힘줄 쪽으로 일단은 태반 약침을 맞겠습니다. 세포 분열 및 재생이 활발한 태반을 정제해 추출한 약물을 주입합니다. 한방 치료 덕분에 긴 시간 동안 공을 던질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올해까지 45살까지 하는 게 목표였는데 근데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래도 진짜 제가 40살까지 크게 부상 없이 야구를 할 수 있었다는 거는 저한테는 큰 행운이었다고 생각하고 이까지 오기까지의 이런 관리도 계속 필요했던 거고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해서 제가 40살이라는 나이까지 야구를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운동은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심리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거창한 운동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개인의 건강 상태와 신체 특성에 맞는 종목을 선택하고 장시간 반복해야 건강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죠. 길을 걷다 보면 다양한 체육시설과 스포츠 활동을 하는 생활체육인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스포츠 안전재단의 통계에 따르면 생활체육인의 경우 주 2, 3회 운동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1년간 부상을 1회 이상 경험한 비율은 전문체육인보다 생활체육인이 월등히 높았죠.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엘리트나 혹은 직업 선수들에 비해서 연령대가 높다는 거. 연령대가 높다 보면 아무래도 근육, 힘줄, 뼈가 약하기 때문에 훨씬 더 어떤 손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는 워밍업이라든지 쿨다운이라든지 어떤 운동 전 후에 행하는 어떤 그런 루틴들이 상당히 배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스포츠만 즐기다 보면 아무래도 손상이 더 쉽게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동호인들 분들은 직업 선수들보다는 훨씬 더 부상 관리에 취약하고, 그 다음에 훨씬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이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직장인인 김용원 씨의 취미는 골프입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골프를 쳐야 직성이 풀릴 정도로 푹 빠져 있죠. 그러다 보니 건강은 늘 뒷전이 됐습니다. 주중에는 거의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뭐 아니면 퇴근해가지고 밤에 뭐 술자리 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주말에 몰아서 한다든가 아니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야간에 와가지고 스크린이라도 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모르는 사이에 몸이 많이 피곤해져 있는데 거기다가 또 더 피곤한 걸 얹어버리니까 당연히 무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장 생활로 인해 피로가 누적돼 있는 상태에서 운동까지 자주 하다 보니 팔꿈치와 어깨, 목, 허리 등 여러 부위에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엘보 여기 팔꿈치가 아파가지고 도저히 이제 못 칠 때, 그럴 때 운동 자체를 못 하니까 깝깝하기도 하고, 주말이 되어 쉬어도 쉬은 것 같지도 않고 땀을 못 흘리니까 운동을 좀 심하게 해서 아파가지고 운동을 못 할 때 그때는 좀 화도 좀 나고, 그럼 또 뭐 사는 게 별 재미도 없고 그랬던 적은 있습니다. 제가 5년 전에 한의원을 처음 방문했는데요. 침 치료로 신체 전반의 순환을 돕고, 약침 치료로 손상 조직의 회복과 누적된 치료를 해소해줬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고 있죠. 오늘도 치료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오른쪽 횡돌기 쪽에 붙어있는 기립근이 좀 많이 뭉쳐져 있고요. 그런 다음에 4번, 5번 사이에 이제 극간에 어떤 피로가 좀 많이 누적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료 자체는 아픈 위치를 중점적으로 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근육을 좀 풀어주면서 인대나 힘줄을 강화시켜주는 쪽으로 같이 약침을 진행할 겁니다. 사무직에 종사하면 같은 자세를 오래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강한 힘을 쓰는 운동까지 겸하면 신체 부위가 쉽게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죠. 직장 생활에서 있는 어떤 스트레스, 두 번째는 모니터를 대부분 많이 보거나 운전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자세나 과로에서 오는 긴장, 그 세 가지가, 그러니까 스트레스, 과로, 자세, 이 세 가지가 목, 어깨의 긴장도를 높이는 가장 큰 세 가지 이유인데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제대로 된 워밍업이 안 되고 안 좋은 상태에서 또 이제 근육을 쓰게 되면 2차적인 손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통증이 있을 때마다 치료와 휴식을 병행한 결과 몸이 한층 가벼워진 걸 느끼고 있습니다. 뭐 잠을 못 잘 정도로 이제 심하게 아팠다가 변두통이 올 정도로 그랬는데, 여기 와서 이제 처음 그게 머리 이상이 있을지 겁이 났습니다. 정말로 겁이 났었는데, 이제 여기 와서 진료를 받으니까 머리 이상이 있는 건 아니고 MRI, 정 힘들까 MRI까지 찍어보라 그랬는데, 여기 와가지고 이제 사혈하고 여기 이제 목 뒤쪽으로 이렇게 치료를 받고 나서부터는 지금 그런 걱정은 아예 없을 정도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김용원 씨가 가장 만족하는 건 다시 편하게 골프를 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치료를 받고 나면 비거리가 늘어나 기분이 좋다고 하는데요. 취미 생활을 오래 즐기기 위해선 건강부터 챙겨야 한다는 걸 몸소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조금 아프다 싶으면 바로 갑니다. 그냥 바로 가가지고 정세를 설명하면은 늘 관리가 되고, 그 다음에 통증 같은 것도 자연스럽게 사그라들고, 그다음 또 좀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이제 선생님들이 봐주시니까 어깨가 아프면 이때는 반드시 안정을 취해라 하면은 그때는 절대로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 상태로 가면은 건강하게 한 90세까지는 골프 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이클 선수단에 소속된 박지환 선수는 4년 전 몸을 굽힐 때마다 엉덩이까지 찌릿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에는 왼쪽 무릎에서 심한 통증이 발생했죠. 엑스레이 검사상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진단됐습니다. 체력적으로 이제 다리나 뭐 몸, 근육 이런 피로 물질들이 계속 쌓이면서 많이 지쳐 있는 상태였는데 이제 고강도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억지로 이제 힘을 이렇게 막 써야 하는 상황들이 여러 번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모르게 이 무릎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많이 힘들어져 가지고 그래서 이제 조금 부상이 이제 그때 찾아왔지 않나. 초음파 검사에서는 인대와 힘줄의 문제로 판단됐는데요. 주사 치료로는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페달을 돌리기 어려울 정도였죠. 다리를 굽히는 것조차 힘들었고 굽혔다면 피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무릎이 막 뜯겨져 나가는 기분이었고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이제 무릎을 다른 무릎이랑 바꾸고 싶을 정도로 많이 아팠는데 무릎을 잘 굽히고 펼 수 없다는 건 사이클 선수에게 치명적입니다.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죠. 이제 아무래도 훈련을 해야 하는데 이제 통증 때문에 훈련도 제대로 못 하고요. 그리고 계속 이제 앞으로 있을 시합도 다가오고 있고 제 몸을 만들어야 되는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운동을 못 하니까 심적으로도 많이 불안하고 힘들었습니다. 통증 해결을 위해 찾은 곳은 한의원이었습니다. 약침 치료를 2주 정도 진행하자 증상이 호전돼 정상적으로 훈련을 소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관절 내부 손상이냐 아니면 관절 외부의 손상이냐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관절 내부라고 하면 이제 연골, 이제 십자인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건데 특히 연골이 찢어졌다거나 연골이 이제 파기가 됐다거나 하게 되면 상당히 예후가 이제 안 좋겠죠. 근데 다행히도 그 당시에는 이제 관절 내부의 문제라기보다는 주변의 인대나 힘줄에 과부하가 많이 쌓여서 결국은 이제 붓기도 유발이 되고 이제 급성 염증으로 인해서 이제 무릎이 이제 굴신이 좀 힘들어지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인대와 힘줄을 보강하는 자거 약침과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호두 약침, 노폐물을 제거하는 영지 약침을 시술했습니다. 회복 속도를 높이는 한약도 처방했죠. 피로가 쌓일 때마다 약침과 한약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상으로 인해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에는 그건 좀 이제 인대나 힘줄에 직접적으로 자극을 하는 그런 치료를 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직접적으로 자극을 하게 되면 한 길게는 일주일 혹은 2, 3일 동안은 더 아파지거든요. 그런 상황을 통해서 이제 재생이 되는 건데 한참 이제 운동에 집중하고 있고 이제 컨디션을 유지해야 되는 치료에 있어서는 그런 좀 이제 자극적인 치료보다는 보강을 해주고 피로를 좀 떨어뜨려주는 치료를 중심으로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로는 재발 없이 무릎을 잘 쓰고 있습니다. 어떤 치료가 통증 해소에 도움이 되는지도 알게 됐죠. 그전에는 이제 조금 또 무릎이 아플까 봐 뭐 걱정도 많이 되고 뭐 좀 더 힘을 써야 되는 시점에서 과감하게 힘을 못 쓰고 조금 훈련이 이제 완벽하게 되지 못한 점이 좀 많았다면 요즘은 이제 좀 과감하게 힘도 써보고 조금 고강도 훈련을 좀 더 열심히 그 전보다 더 힘들게 좀 할 수 있게 된 게 좀 저한테는 좋은 것 같습니다. 통증과 씨름하지 않아도 되니 자연스레 자신감이 오르고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란 믿음도 생겼습니다. 아프기 전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은 좀 있으면 아프겠다 이런 것도 이제 겪어보았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조금이라도 이상한 조짐이 보이면은 좀 미리 가서 치료를 좀 받고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이제 수단이 생겼으니까 아무래도 앞으로의 훈련, 뭐 선수 생활에서 걱정은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점점 늘어나는 스포츠 인구. 운동이 즐거움을 주고 신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 맞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부상을 입지 않는 겁니다. 몸이 보내는 통증 신호, 제때 응답하는 게 정답입니다. 스포츠 손상은 항상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뭉친다든지 뻐근하다든지
뭔가 안 좋은 징후가 있는데 그 징후를 무시하시면 나중에 큰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큰 손상으로 이어졌을 때 다시 회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꽤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회복을 해서 다시 그 경기에 혹은 스포츠에 임한다 하더라도 또다시 손상될까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예전만큼의 기량을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큰 손상이 오기 전에 뭉치거나 뻐근하거나 안 좋은 느낌이 있을 때에는 잠깐 휴식을 취하면서 적극적인 치료에 임한다면 즐거운 스포츠 생활을 즐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